신앙과 예술, 특별히 신앙과 음악을 연결하는 기독교 미학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음악적 다원론의 미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음악의 그 다양성, 다원론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제 미학적 가치, 미학적 평가 문제를 오늘부터 제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음악을 평가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은 본성상 수많은 활동을 평가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활동도 평가하지요. 음악도 평가한다 그런 것입니다. 평가의 불가피성인데요. 평가에는 선택, 의견, 배제, 호감 이런 수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평가합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의견을 갖는다는 것이고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평가하는 거죠. 한 음악을 선택하면 다른 음악은 배제하죠. 모든 음악을 다 선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음악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 뜻입니다. 평가 능력의 개발 문제인데요. 인간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 평가 능력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문제죠. 음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나의 평가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런 주제들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술의 질과 탁월성에 대한 논쟁 여지인데요. 예술이 질이 좋다 나쁘다 양질이다 아니다 하는 질, 예술이 탁월성 이런 것들은 다 논쟁의 여지가 많다. 과학적으로 착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음악 평가에는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도 있고 의견이 엇갈리죠. 예술과 음악은 객관성으로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과학적 잣대로 일률적으로 다 측정이 안 되죠.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고 주관적 평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논쟁이 일어나고 공정성 시비가 항상 있죠. 그런데 이제 음악에서 질의 문제 그걸 평가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음악을 같은 범주 내에서 평가해야지 다른 범주와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창조 모델에서는요, 예를 들어 선인장의 어떤 미적 질이 있고요, 난초의 미적 질이 있죠. 두 개를 비교해서 판단하면 안 되죠. 선인장은 선인장대로 평가하고 난초는 난초대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에도 이제 미학적 보편주의의 함정이 있는데요. 미학적 보편주의가 뭐냐? 하나의 미학적 가치 기준으로 모든 음악을 다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별로 안 좋은 태도죠. 다양한 음악적 범주를 범주대로 그 안에서 평가해야 되는데 수많은 음악 장르를 하나의 미학적 잣대로 다 도매금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다. 대중음악을 고전음악하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없겠죠. 고전음악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고전음악을 좋아한다고 저질 고전음악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중음악이라고 다 나쁘지도 않습니다. 대중음악 중에서 정말 양질의 좋은 대중음악도 우리가 고를 수 있죠. 무차별적 포괄주의, 상대주의의 어떤 함정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미국 음악 시장의 경향이요. 음악적 양식을 세분화하고 음악적 평가를 거부하고 나의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라. 이런 그런 절대화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락 음악을 보면 클래식 락, 헤비 메탈, 애시드 하우스, 힙합, 펑크, 재즈 락, 컨트리 락, 트래쉬, 소프트 락 뭐 이런 게 있는데 수많은 이제 락의 장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다 장르 하나하나를 절대화해서 이건 내 거다, 유일한 것이다, 이건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특별한 것이다. 아무도 이 음악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지 마라. 평가를 거부하는 이런 태도도 가능하고요. 이건 그러니까 자기 도취적 태도라고 베스트 교수는 보네요. 미학으로 포장을 했지만 어떤 하부 문화적 자기 도취다. 음악이 개인주의, 상대주의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음악의 유일무이성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다른 음악과의 교류도 거부하고 평가도 거부하고 그냥 그러는 태도인데 별로 이렇게 썩 좋은 태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럴드 베스트 교수는 다원론과 탁월성의 가치를 공존한다는 엄청난 도전적인 과제를 던졌습니다. 참된 다원론이 뭐냐?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풍요롭게 교류하는 가운데 여러 음악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또 서로 좋은 가치는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 각 장르의 음악들이 탁월해지기를 기대하고 그 탁월한 어떤 수준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베스트 교수는 음악의 언어, 지방색, 스타일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요. 베스트 교수가 싫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편협한 배타주의.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음악이니 음악적 평가를 할 수 없다. 아주 좀 그래요. 어설픈 포괄주의도 있는데요. 다 좋은 음악이니 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냥 뭐 다 좋잖냐. 근데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현실성이 있으면서 다원론을 포용하면서 어떤 미학적 평가를 내리고 싶다 하는 게 이제 베스트 교수님 소원인데 소망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음악의 언어, 음악의 지방색, 음악의 스타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언어의 유비를 들었습니다. 문학 양식이 다양하다. 제럴드 맨리 홉킨스라는 시인의 시 황조롱이라는 시를 쭉 소개하면서 시로 쓴 거, 시를 수필화한 거, 신문 기사 문체로 쓴 거, 어떤 묵상하면서 의미를 깨달은 묵상체, 또 대화체, 사투리체, 카톡에서 그냥 주고받을 만한 어떤 그런 같은 내용인데 같은 언어인데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언어가 있고 언어가 지방색으로 가면 이제 사투리죠. 또 여러 가지 문학적 양식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르겠죠. 이런 지역적, 절차적, 지방 사투리 스타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글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유비를 하면서 음악 언어가 무엇일까, 음악의 지방색은 무엇일까, 음악의 스타일은 또 무엇일까,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언어, 사투리, 언어의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음악도 음악 언어, 음악 지방색, 음악 스타일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를 구별하자 이런 주제를 했습니다. 모든 언어는 알파벳이 있고 어휘가 있고 문법이 있죠. 그런데 언어 중에 유사한 언어군이 있고 전혀 다른 언어 체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어하고 영어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헝가리어하고 중국어는 너무 다르죠. 음악에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음악에도 좀 비슷한 음악군이 있고요. 같은 음악 언어에 속해 있는 어떤 음악은 너무 달라서 도저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맞는다. 그렇게 보면서 세 가지 어떤 구분을 했는데요. 음악이 심층 체계에서 전혀 관련이 없고 상호 분리된 음악 언어가 있다. 예를 든 것이 티베트의 찬트, 그 어떤 그 불교 음악이겠죠.
그리고 카리브해 자메이카의 레게 음악 너무 다르죠. 네, 깊은 심층 체계에서는 음악 언어가 같은데 어휘와 어법이 조금 분리된 언어가 음악이 있다는 것 얘기를 해요. 블루스, 이 재즈하고 루터교의 코랄 같은 서양 음악인데 어떤 음악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죠. 조지 거스윈의 현대 음악하고 바하의 고전 음악, 이 서양 다 클래식 음악인데 하나는 바하 시대, 하나는 20세기 현대 음악. 또 음악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음악 언어, 서양 고전 음악이라는 그건 같죠. 또 세 번째는 심층 체계에는 관련이 있는데 스타일이 완전히 같은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재즈 음악군 중에 어떤 프로그레시브 재즈도 있고 비밥 재즈도 있고 뭐 이런 거. 락에도 펑크 락이 있고 애시드 락이 있고 이런 건 뭐 같은 언어의 스타일까지 같아요. 이런 음악이 이렇게 분류 체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러고 나서 이제 베스트 교수는 미학 원칙을 도출해내는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음악은 다양하고 음악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취향, 타고난 사랑, 어떤 선호도도 다 다릅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그건 뭐 개인 취향인데요, 그죠? 사람마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평가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냐는데요. 질적으로 좋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학적 혼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런 건데 베스트 교수님 몇 가지 이제 지침을 이렇게 줍니다. 음악 작품을 평가하는 개인의 능력은 음악 작품에 대한 지각적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지각적 거리라는 말이 좀 너무 어려운데요. 같은 음악 체계 안에 내부자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서양 음악을 전공한 분이 티베트 찬트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죠. 티베트 찬트 음악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 내부에서밖에 평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악 언어 체계 안에서는 내부자가 평가해야죠. 클래식 음악 전공자가 재즈 음악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음악 평가는 일단 내부자가 평가하는 게 맞다. 그다음 두 번째요. 음악의 지방색이나 스타일이 이제 가까운 유사한 음악일 경우에는 같이 이제 공동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락 음악 중에 뭐 헤비 메탈 락 무슨 락 이렇게 있을 때 그건 뭐 락 음악 안에서 서로 평가할 수 있죠. 어떤 뭐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해도 같은 군이니까. 대중음악하고 민속음악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중음악하고 민속음악은 해럴드 베스트 교수가 볼 때는 그냥 같은 동일한 언어 체계 안에 음악 안에 속해 있고요. 지방색하고 스타일만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동으로 평가해도 된다. 이렇게 봤어요. 대중음악, 민속음악은 내부자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다르다고 그러는데 외부자가 보기에는 같은 경우가 많다. 이게 스타일의 차이인데 서로 아주 배타적인 것처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의 아주 유니크한 특별함만 강조하는 경향이 많다. 대중음악, 민속음악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현대 미국 대중문화 일각에서는 집단적 자기 도취에 가까운 어떤 그 집단적 자아성으로 인해서 음악적 지역주의가 너무 기승을 부린다 하면서 좀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운론과 음악작같이 이분의 결론이자 미학적 보편주의와 무차별적 상대주의의 양극을 조정할 수 있다. 이분은 이렇게 봤습니다. 미학적 보편주의는 어떤 음악의 어떤 아름다움, 미학의 한 잣대 하나를 가지고 모든 장르를 싹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굉장히 좀 배타주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무차별적 상대주의는 모든 음악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고 다 좋은 거다. 음악적 평가를 거부하는 태도죠. 이거에 대해서 베스트 교수는
음악의 다원론, 다양한 음악의 양식을 존중하지만 각 장르별로 어떤 양질의 음악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에서 봤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하나의 창조 피조물이 다 선해요. 본질적으로 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보다 더 좋다는 어떤 비교, 우위, 탁월성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창조 세계는 본질적인 선함과 좀 더 선한 것 그것이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각 피조물들은 다 좋지요, 다 아름다워요. 본질적 가치는 다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조 질서 안에 질적인 위계 질서 계층 더 좋은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다고 봤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잘 만드신다. 하나님은 만든 것을 좋다고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물이 다른 사물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데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음악에 적용을 했습니다. 음악적 예술적 관행에서 좋은 음악이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음악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음악은 다 똑같이 다 좋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고를 요구했습니다. 역설적 공존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떤 음악이 더 좋은 음악이 분명히 질적으로 저 음악이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음악의 다원론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금은 보석이 다 귀하지만 여물통은 풀과 지프로 채워야 되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음악은 떨어지는 대로 또 쓰일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음악적 다원론의 미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음악적 다원론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그걸 필요하다고 봤는데 동시에 미학적 평가, 질적인 평가, 탁월성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주제였죠. 편협한 배타주의, 그냥 하나의 어떤 미학적 기준으로 그냥 모든 음악을 그냥 도매금으로 똑같이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설픈 포괄주의하느라 음악적 상대주의 뭐 다 좋다, 뭐 평가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해럴드 베스트 교수는 그러지 말고 참된 다원론은 서로 음악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어떤 탁월성을 인정하면서 더 좋은 탁월성을 기대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죠. 예술적 관행, 음악의 관행에서 다 음악들이 다 좋지만 더 좋은 음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 음악 범주, 장르별로 더 탁월한 음악들을 기대하고 존중하고, 그렇다고 뭐 질이 떨어진 음악이라고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 용도 문제고 상황의 문제니까 뭐 이렇게 전문가들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세속적 대중음악이어도 그 음악을 즐기는 층은 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음악적 다원론으로 그런 약간 좀 대중음악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대중음악 중에서도 더 탁월한 대중음악도 있을 수 있다. 적당한 대중음악, 완전히 그냥 삼류 대중음악, 그것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삼류 대중음악을 버릴 필요도 없다. 그건 또 용도가 있고 상황마다 쓰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